자, 종합부동산세 절세 방법 10가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부동산세 10가지를 나누기 위해서요, 먼저 여러분들 주택 종합부동산세 계산 구조부터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야 되는데, 그 계산 구조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절세가 되는지를 자연스럽게 아실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주택을 취득할 때 이걸 공동명의로 해야 되냐 아니면은 단독명의로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종합부동산세가 기본적으로 공동명의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왜 그런지 한번 더 계산 구조를 보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택을 법인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개인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들도 많은데요. 법률이 새로 바뀌면서 법인은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처분할 때 각각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보다 더 많은 불이익이 어디에서 있는지 종합부동산세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네 번째는 2021년부터는 이제 양도소득세하고 종합부동산세도 오른다는데, 이걸 얼마나 오르는지 한번 계산을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걸 법인으로 하는 게 좋을까?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왜 안 되는지. 또 아니면은 증여를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상속할 때까지 기다릴까? 내가 종부세 버티면서 한번 기다려 볼까? 이런 것들. 또 마지막으로 종합부동산세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없을까? 있죠. 장기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도 요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부동산세 계산 구조를 보면요, 먼저 과세표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야 되고, 그리고 세율이 또 2020년도와 2021년도가 바뀌죠. 그래서 세율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서 종합부동산세가 더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거기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죠. 세액공제를 통해서 오래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또 고령자들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이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세금을 절세를 할 수 있을지 이것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단계부터 차근차근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런 절차대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토지는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로 나뉘는데, 이렇게 나눠서 계산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종합부동산세가 계산이 되고 어떤 단계에서 우리가 세금을 줄일 수가 있는가, 요거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주택은 먼저 인별합산과세를 합니다. 자, 여기서 절세 포인트가 하나 나오죠. 사람별 합산을 하기 때문에 사람별 주택수를 최소화하고 세대별로 1세대 1주택 또 다주택 판단을 하기 때문에 세대가 분리될 수 있는 자녀들, 30세 이상이라든가 소득이 좀 어느 정도 있는 자녀들은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자녀들한테 주택을 증여해 주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과세표준 단계에서요, 기본적으로 이 6억 원이라는 금액을 공제를 해줍니다. 다주택자들은 6억 원을 공제를 해주고요, 1세대 1주택자들은 3억 원을 더해서 9억 원을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부부간에 공동명의로 돼 있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요거는 인별로 합산을 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사람별로 6억 원씩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기본적으로 두 번째 포인트죠. 절세 포인트. 1주택은 9억까지 공제가 되지만 최초 취득할 때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각각 6억씩 12억을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절세를 위해서는 최초 취득할 때는 공동명의로 하는 게 유리합니다. 나는 1주택자인데 그러면 이걸 앞으로 공동명의로 바꿔서 하는 게 유리하냐? 그거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세액공제 쪽에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세 방법 세 번째는요, 개인으로 취득하는 게 유리하냐, 법인으로 취득하는 게 유리하냐, 절세 방법 중에 하나인데, 취득할 때는요, 개인으로 취득하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법인으로 취득을 하면은 취득세도 중과를 받고 공제 부분이 있죠. 6억 원 공제가 되는 부분이 법인은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또 세율 면에서도 법인은 보율의 세율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이제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공시가격에서 6억 원 공제를 뺀 금액에다가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걸 곱하게 됩니다. 자, 2020년도에는 90%, 2021년도에는 95%,
이렇게 단계적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높여지고 있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요거를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시가가 15억인 아파트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이게 공시가격은 시가보다 좀 낮죠, 그죠? 예, 그래서 공시가격은 한 12억으로 잡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공시가에 그대로 여러분들이 다 종부세를 내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과세표준 구하는 단계에서 공시가액 12억에서요 6억을 공제를 해줍니다. 1세대 1주택자들은 9억을 공제를 해주겠죠. 자, 우리가 다주택을 감안을 할 때 그러면 이 12억에서 6억을 공제해준 6억을 과표로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번 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는 겁니다. 2020년도에는 90%를 곱하니까 6억을 제외한 금액에서 90%를 곱하면 약 5억 4천이 됩니다. 시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가는 변하죠. 지금 같은 추세에서는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을 좀 단기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시가가 내년에도 올라가서 공시가액도 아마 높아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2020년도에 90% 됐던 게 2021년도에 95%까지 적용이 되면서 이렇게 변합니다. 자, 2021년에 시가가 18억이 되고 공시가액이 15억으로 시가에 연동돼서 공시가액이 높아졌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6억 부분만 빼면은 아까는 12억에서 6억을 뺐으니까 6억만 금액이 나왔는데 공정시장가액 구하기 전에, 근데 여기서는 15억에서 6억을 빼면 9억이라는 금액이 나와요. 굉장히 커지죠. 9억에서 95%를 적용하면 8억 5,500이라고 하는 작년보다 2020년보다 높아진 금액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2020년도에는 5억 4천에 대해서만 세금을 곱하면 됐는데 2021년도에는 시가가 올라가고 공시가액이 높아지고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높아지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억 4천에서 8억 5,500으로 늘어나죠.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과세표준을 이렇게 해서 구하고요. 이제 세율을 곱하게 되겠죠. 그죠? 이제 세율 적용 단계로 한번 가봅니다. 자, 세율을 구할 때는요. 세율이 이렇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1주택이거나 뭐 2주택, 비조정 지역에 뭐 주택이 한 채 더 있는 경우에는 2020년도 세액을 계산하면은 이렇게 뭐 5억 4천이었으니까 이렇게 두 구간에서 걸리게 되겠죠. 그죠? 두 구간에서 걸리는 걸 계산을 하면 자, 보세요. 3억까지는 0.5%예요. 또 3억을 넘어가는 5억 4천까지 2억 4천에 해당하는 부분은 0.7%입니다. 이거 계산하면요 318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집값이 올라간 거에 비해서 2020년도에 종부세가 얼마 안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 이 분들이 2021년도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2021년도에는 세율이 바뀌죠. 그죠? 시가도 올라갔고 공정가액도 올라갔고 적용비율도 올라갔고 또 세율도 오릅니다.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요. 세율이 먼저 구간이 확대가 돼요. 과표가 8억 5,500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3억 원까지, 3억에서 6억 원까지 그 구간을 넘어서서 6억에서 12억 구간에 걸립니다. 근데 여기서 세율이 높아지죠. 그죠? 작년에 적용했던 0.5%, 0.7%가 아니라 0.6%, 0.8%, 1.2%의 세율을 각각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게 되면 2020년도에는 뭐 한 300 얼마밖에 안 됐던 분이 지금 2021년도가 되면 그대로 집을 그냥 갖고 있어도 726만 원으로 세금이 늘어나게 되죠. 자, 318만 원에서 726만 원으로 상승합니다. 자, 이게 일반적인 주택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적용을 받는 금액이고요. 문제는 이제 다주택자분들이죠. 그죠? 다주택자분들은 세금이 더 늘어납니다. 다주택자분들은요, 세율이 이래요. 0.6%, 0.9% 적용되던 게 2021년부터는 1.2%, 1.6%까지 적용이 됩니다. 자, 이걸 똑같이 한번 다주택자라고 했었을 때, 뭐 지방에 있는 주택들 합해가지고,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 뭐 합해가지고 우리가 5억 4천이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과표가 5억 4천이면 뭐 그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2020년도에는 크게 부담은 없어요. 3억까지는 0.6%, 3억을 넘어서는 2억 4천까지는 0.9%에서 396만 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뭐 1주택자나 다주택자나 별 차이 없네. 그죠? 그렇지만 이분이 2021년도가 되면 세율이 늘어나죠. 그래서 2021년도가 되면 세금이 8억 5,500인 경우에 1.2%, 1.6%, 2.2%의 아주 높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다주택자들은
세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약 1,400만 원 가까이 늘어나죠. 자, 볼까요? 396만 원에서 1,400만 원까지. 굉장히 늘어나죠. 그죠?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너무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분들은 396만 원에서 1,400만 원까지 되시는 분들은, 다주택자분들은 절세 방법 5번째입니다. 다주택자는 2021년 6월 1일 전까지 주택수를 줄여야 됩니다. 이 종합부동산세도 늘어나고 또 양도소득세도 다주택자들은 6월 1일 이후에는 10%씩 더 세율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일관적으로 다주택자들은 세금을 좀 줄여라 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다주택자를 줄이라고 하는데 이걸 법인으로 갈 거냐? 법인으로 가면은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법인으로 가면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그죠? 이 세법 규정을 보면 2주택자는 3%를 적용하고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 대상 지역 내에 2주택 가지고 있는 법인 경우에는 가장 높은 세율인 6%를 적용을 합니다. 굉장히 많죠. 저는요, 이 법인으로 가는 거는 그래서 이제는 답이 아니라고 봐요. 아까 기본공제 6억도 못 받는 데다가 세율도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저는 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납세 의무자,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요거뿐만 아니라 저는 비거주자 있죠. 외국인들이 국내에 주택을 사는 경우에도 좀 종합부동산세가 고율의 세율이 되어서 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국내 주택을 소유하기 좀 어렵게 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다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및 비거주자 이렇게 하나 좀 더 넣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절세 방법 6번째, 주택수를 줄이려고 법인으로 갈까 하는 거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나는 한계세율 6%다 걸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법인으로 가셔도 되는데, 또 법인으로 갈 때는 다주택자들은 취득세가 또 12%예요. 그것도 또 만만치 않죠.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의 상한액이 있는데 이게 396만 원, 거의 한 400만 원에서 1,400만 원까지 올리면 이거 4, 3, 12, 1,200만 원이 넘어가니까 300% 이상 오르는 거 아니냐? 예,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세부담 상한액이 있습니다. 법률 조문을 보면요, 종부세법 10조에 보면 세부담 상한이 돼 있어가지고요, 세부담이 전년도 계산세액에 기본은 150%까지만 한도를 올릴 수 있게 돼 있고, 또 다주택자들은 300%가 상한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396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증가하는 이분은 300% 한도에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세부담 상한이 적용이 되면 한 1,188만 원, 1,200만 원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다주택자들은 너무 급격하게 오른다기보다는 최대한 300%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죠. 매년 내야 되는 금액이니까요. 또 시가가 또 올라가면 더 늘어나죠. 여기서 또 내후년에도 시가가 올라가지고 더 높아진다고 하면 3천만 원도 낼 수 있는 금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부담 상한액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 다주택자들은 주택수를 줄여나가야 됩니다. 법인은 아니라고 그랬죠. 자, 세액공제 부분도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이거 너무 세금 부담만 많은데, 사실은 열심히 일해서 나는 서울에 집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세금을 이렇게 많이 때려버리면 어떡하냐. 고령자들은 그러면 연금 가지고 세금으로 다 내란 얘기냐? 그죠? 힘들죠. 국가에 월세 낸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고령자들은 공제를 조금 더 해주는데요. 지금 2020년도는 10%, 20%, 30% 이렇게 60세 이상은 적용받는 거를 2021년도 내년도 종부세에서는 20%, 30%, 40%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이거는 계속 나는 실수요로 1주택자들로 갖고 있었는데 이 고령자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해서 구간별로 10%를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령자도 아닌데 오랫동안 집을 갖고 있었다, 이런 사람들도 우대해줘야 될 거 아니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절세 방법 7번째. 자, 그래서 고령일수록 1주택은 공제율이 커져서 유리합니다. 그래서 고령자들은 1주택자로 해서 주택수를 보유하시는 게 유리하고요. 장기보유공제도 있습니다. 장기보유공제는 보유기간이 5년에서 10년 구간은 20%, 15년까지는 40%, 15년 이상이면 50% 공제를 해줍니다. 굉장히 많이 해주죠. 그래서 주택은 한번 사면 오랫동안 가져가라. 1세대 1주택으로 오랫동안 가져가라. 똘똘한 한 채 얘기가 나오죠. 자, 이게 바로 장기보유공제 때문에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자, 그래서 실수요자의 1세대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장기 보유 공제를 해주는데, 아까 고령자 공제도 40%까지 됐었죠. 그리고 장기 보유 공제도 지금 50%까지 됩니다. 근데 요거를 2020년까지는 한도를 70% 인정을 해주는 거를 2021년부터는 80%까지 장기 보유 공제를 해주도록 그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2021년부터 적용이 되고요. 자, 그래서 절세 방법 8번째. 기존 1주택자는 공동명의로 하면 이 장기 보유 공제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자, 제가 처음에 과세표준 계산할 때 최초에 취득할 때는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의 1주택자가 공동명의로 바꾸면 불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는 참고를 해주세요. 자, 실제는 계산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른 절세 방법은 없을까? 뭐 합산이 배제되는 주택도 있다는데, 예,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합산이 배제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임대주택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 임대주택 합산 배제 변동 신고서라는 거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런 서류들을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되고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한번 좀 나누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종합부동산세가 합산 배제되는 장기 임대주택이 원래 의무 임대 기간이 8년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늘어났어요. 이게 몇 년이냐면 10년 이상으로 연장이 됐습니다. 단기 임대주택이 있고 장기 임대주택이 있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단기 임대주택은 4년짜리 단기 임대는 폐지가 됐고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은 유지가 됐는데 이게 10년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파트 갖고 있는 거 장기 임대주택으로 하면 되겠다. 결론적으로 안 됩니다.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 매입 임대주택으로 신청한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10년간 장기 임대를 하더라도 합산 배제를 받지 못합니다. 자, 여기서 절세 포인트죠.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택은 장기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종부세 합산 배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야, 내가 주택이 하나 있는데 이거를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면 종부세가 빠지고 주택수에서도 빠지겠다. 가능하냐? 요것도 요건이 있습니다. 아파트 외 주택은 가능한데, 이게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안 되고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절세 방법 10번째, 2018년 9월 14일 이전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주택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종부세, 절세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종부세를 줄이려면 여러분들이 상담을 좀 잘 받아보시기를 저는 권하는데, 그러려면 먼저 자산의 물건을 좀 잘 정리를 해서 상담 준비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상담을 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정리냐, 취득 시기, 이게 누구 명의고, 지분은 뭐 5대5인지 뭐 6대4인지, 공시가액이랑 현재 시가 정도, 취득가액 정도를 알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양도세, 종부세, 또 상속세나 증여세 계산까지도 가능합니다. 한꺼번에 너무 알기 어렵다라고 하면요, 관할 세무서에서 과세대상 물권명세서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요청을 하면 가져다 줍니다. 자, 물권명세서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주택분 과세대상 물권명세서, 요거를 세무서에 요청을 해가지고 팩스나 메일로 받으셔서 요걸 가지고 같이 상담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종합부동산세, 기본적으로 제가 줄일 수 있는 10가지 방법 말씀드렸지만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절세 방법을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종부세 굳이 많이 낼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